말까 말할까 말까 그냥 해버릴까 고민이 돼 할까 말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말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된다는 이 노랫말처럼 백신 접종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백신 접종률이 아직 6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아예 미접종자에게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긴급한 사유 없이 이 외출 금지령을 어길 경우에 벌금까지 매긴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로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백신 부작용 우려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은 해야 한다. 또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밤 양양군 서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주민들은 밤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동해안에서 신가평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한전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한전은 사업 철회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속초시가 물 자립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지하댐과 안반관정 개발로 신규 수원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물 부족 해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강릉 문화재 야행이 마무리됐습니다. 4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은 올해의 행사는 코로나19 여파 속 침체됐던 지역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동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밤 양양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민들은 밤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이번 산불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가을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줄기가 산기슭을 타고 정상으로 번져갑니다. 산 아래쪽에서 시작됐던 불길은 능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까지 뻗어나갈 기세입니다. 양양군 서면 장승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4일 밤 10시. 불은 산림 5,000제곱미터를 태운 뒤 다음 날 새벽 1시가 돼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진화대와 의용소방대, 군 장병을 포함해 46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더욱이 산불 현장 건너편엔 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방 또 양양군 구기능관리소, 의용소방대, 군과 합동으로 산불 전면과 후면에 가파른 경사였지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합동 진압을 통해서 3시간 만에 조기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소방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양양을 비롯한 영동 지역에는 벌써 5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년 사이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 만여 건 중 절반가량은 쓰레기 무단 소각 등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양양 산불 역시 집 앞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142건으로 피해 면적은 1,5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봄철까지 산불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한전이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횡성과 인접한 홍천 지역 추가 노선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횡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한전은 철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전은 송전탑 입지 확정을 위한 다음 단계를 추진하고 또 횡성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한국전력 원주지사에서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입지 선정을 위한 19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의 서부 구간인 홍천과 횡성 지역 입지 선정 위원들이 참석해 후보 경과지 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전은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이날 최소 송전탑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횡성 주민들이 추가 경과지 선정 철회 또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이 설치된 상황에서 추가 송전탑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횡성군의 동의 없이 결정된 홍천 외곽 지역의 추가 경과지 선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횡성 군민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간접적인 피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횡성군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한전은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위원과 지역별 입지선정위원들의 합동 현장 답사를 제안했지만 이 역시 주민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전 측은 동해안 화력발전소 건립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송전탑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백지화는 불가능하며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시설로 어딘가에는 송전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횡성 지역 주민과 한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주민들이 제기한 추가 경과지 선정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입지 선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인용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구가 힘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속초 지역은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식수난과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여러 차례 제한급수까지 진행됐는데요. 앞으로는 신규 수원 확보를 통해 물 자립 도시로 거듭나기로 했습니다. 지하댐과 안반관정 개발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권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속초시 노학동. 마당에 큰 물통들이 집집마다 놓여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물 부족으로 인해 빗물을 담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대 250여 가구 주민 대부분 같은 상황입니다. 물을 소량 쓰는 거 최대한 아껴 쓰는 거죠. 물 트는 것도 평상시보다 3분의 1로 줄여서 물이 넘쳐서 외부로 사용량이 허투루 튀지 않게끔 진짜 알뜰하게 물을 사용했죠. 지난 1995년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제한급수를 단행했던 속초시. 2018년에는 무려 28일 동안 제한급수가 이어졌습니다. 지속적인 개발 사업과 인구 유입, 관광객 증가로 갈수기에는 하루 평균 13,000톤의 물이 부족해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3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하루에 약 27,000톤 존의 새로운 식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는 물에 대한 고민이나 고통을 없이 자유롭게 물에 대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식수용 지하댐을 건설했습니다. 이 지하댐은 280억 원을 투입해 길이 1.1km, 깊이 24m로 조성됐습니다. 속초시는 이곳 쌍천에 설치된 지하댐으로 갈수기 때도 하루 7,000톤 이상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댐은 생태계나 지형 변화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물은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갈수기에만 쓰게 됩니다. 지하댐은 지표댐에 비해서 수몰 지역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치수에 있어서의 수질 부분도 향상이 되고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속초시는 지하 안반관정을 통해 하루 15,000톤의 물을 확보하고 수도관 누수 방지 등으로 유수율을 높여 완전한 물 자립 도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춘천시 근화동 의암호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양됐습니다. 이 차에서 4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지난 8일 숨진 여성이 귀가하지 않아 11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생긴 교통 사망사고 32건 중 31%가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9일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서 1톤 포터 화물 차량 운전자가 교량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등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경찰은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적재불량과 과속, 난폭 운전을 단속하고 포장, 덮개 이탈 등 취약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섞어 팔고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1,000만 원이 넘는 술값을 편취한 주점 운영자 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호객군 2명, 유흥 접객원 3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4일 사이 피해자 4명에게 양주를 섞어 만취하게 한 후 술값을 과다 청구하고 주점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 A씨를 새벽까지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을 상대로 정부 지원 대출이나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은 돈으로 단기간 내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광고에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SNS에 게시된 재테크 투자 광고입니다. 투자 상담사의 사진과 함께 당일 수익은 200에서 300%, 손실률 0%라고 적혀 있습니다. 1시간이면 재테크를 통해 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실제 이 광고를 믿고 투자한 사람은 원금은커녕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보다 많은 돈을 뜯겼습니다.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치겠나. 너무 적은 금액인데 쿠폰식으로 자기네들한테 돈을 주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베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면 가상자산 투자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투자 사기 총책 A씨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불법 수집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10만 원가량의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피해자만 680여 명, 피해액은 25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20, 30대 여성이 90%에 가깝습니다. 최대 8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여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가정 불화로 이어질까 두려워 신고를 꺼려함에 따라 피해 사실을 통보한 뒤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가운데 원금이나 투자 수익을 돌려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거짓 투자 수익을 보여주며 중도에 손을 떼지 못하도록 했는데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의 그런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계속 인출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처음에 입금했던 그 금액이 아쉬워서 혹시나 믿고 계속. 일당은 또 코로나 정부 지원금 대출을 가장하거나 몸캠 피싱 수법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7명 가운데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소방이 오는 18일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해 119 구급 이송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급 이송반 등 3개 반 27명으로 119 특별 상황실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 수능 당일인 18일 오전 6시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이송과 응시 중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응합니다. 또 듣기 평가 시간대에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강릉 문화재 야행이 4만 6천여 명이 방문하면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역의 대규모 행사였던 문화재 야행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8가지 테마로 진행된 강릉 문화재 야행은 특화 공연과 미디어 파사드, 500대의 드론으로 연출한 행사 등 모두 32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